네, 2025년 1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붙어서 승리할 수 있는 여권의 후보가 누구냐? 많은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계속 1위로 올라오는 게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에요. 이재명을 앞섰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있고 앞서지 못했다 하는 여론조사가 있지만 여권에서 부동의 1위는 김문수입니다. 그 뒤에 홍준표, 오세훈 뭐 이렇게 있는 순인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는 계속 이재명 하나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고정관념에 빠져 있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속이 편할까요? 지금 정말 임종석 씨가 얘기했어. 상대의 실수로 기회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계엄을 한 것 때문에 그 기회를 잡았는데 이런 실수에 의한 기회를 계속 이어가기는 어렵다. 그거 계엄을 선포하니까 바로 탄핵으로 맞섰고 그다음 밀어붙이다가 지금 서울 서부지법 사태로 여론이 확 바뀌어버렸죠. 법원도 잘못했고 공수처는 크게 잘못했다. 지금 계엄에 대한 논의는 많이 사라지고 탄핵의 부당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의 불법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제가 바뀌어버렸죠. 임종석 씨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이재명 한 사람만 바라보는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민주당은 국민의 신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이재명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하고 그 계엄령도 결국 이재명 때문에 한 건데 그래서 탄핵을 하고 이 난리입니다. 이재명 지키자고 20몇 번의 탄핵이 있었고 그 많은 특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건희 때문이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김건희 여사를 뭐 선물 받았다 뭐 어쩌다 계속 끌어내리는 게 그게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회술래를 시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란 이 사람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야권에서 최고의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여론조사 기관들 많죠. 여론조사를 할 때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윤석열 이것만 놓고 여론조사하지 말고 국회 해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한번 항목에 넣어서 이것만 갖고 여론조사 해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국회 해산하면 안 된다가 많겠지만 계속 여론조사를 며칠 하다 보면은 뜻밖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했던 계엄이 저는 설득계엄, 또 다른 분들은 계몽령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놓고 아주 민주당에서는 처음엔 자기네가 유리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지금 매우 불리해지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아주 막 조롱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롱의 본질을 알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어떻게 보느냐. 입법 독재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국회 야당이 다수인데 지금 해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국회의 기능을 잡기 위해서 계엄을 한 면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헌법 위반이죠. 이게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본질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 계엄의 정당성을 물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국회 해산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한번 여론조사. 그 다음에 12상 계엄을 지금 와서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진정성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그 두 가지 질의를 한번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아마 국민 여론이 좀 바르게 표현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문수가 1등을 하고 이재명을 이겼다, 이기지 못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입법 독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입법 독재는 철저하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거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광란의 정치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나치라고 표현했습니다. 히틀러라고. 이재명 히틀러를 나치당이 민주당이 만들기 위해서 저 광란에 그러니까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령을 해봤던 거고 그게 실패하면서 탄핵으로 갔다가 이러다가 보수가 대한민국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연금 생활하시는
생활력 있는 분들이, 여유 있는 분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시위를 하고 거기에 젊은이들이, 정의의 젊은이들이 같이 하면서 서부지법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브레이크가 빡 걸렸잖아요. 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검사 탄핵, 이게 말이 됩니까? 이진숙 씨가 뭐 몇 년을 방통위원장 한 것도 하고 단 하루 했는데 그걸로 이렇게 탄핵을 해버려. 지금 헌재가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잘 썼대. 이준숙 씨 재판을, 탄핵 심리에 대해서 뭘 했다고 헌재 재판관 4명이 그를 탄핵해야 된다고 하느냐. 그거 자체가 이상하다는 사설이잖아요. 헌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너무 정치적이란 말이야. 헌재도 문제고 법원도 문제고 공수처는 매우 문제고, 지금 뭐 공수처가 55 경비단한테 무리하게 자기가 만들어간 공문에다 도장 찍게 해갖고 그걸로 집행해버린 거는, 이건 완전히 이건 공문서 뭐 위조까지도 될 수 있죠. 공수처장 오동훈 씨는 지금 단단히 결심해야 돼요. 그래놓고 윤석열 체포하고 난 다음에 술을 마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뒤로 가보면은 이재명 때문이거든. 그래서 이재명을 딱 거론하기 불편하니까 국회 해산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걸 한번 여론조사 해보자고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이 없다 보니까 이런 위기가 벌어졌잖아요. 대통령은 탄핵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독재를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유일한 방법이 계엄령이었던 것 같은데 계엄령도 국회가 틀어버리면 못하는 거고, 그럼 뭐예요? 쿠데타가 나는 수밖에 없죠. 어찌 보면은 지금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 조갑재 월간조선 대표 전 대표도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저도 비난을 하고 싶어요. 근데 거꾸로 보게 되면 이 입법 독재, 야당 독재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맞서지? 뭐 모든 걸 특검, 모든 걸 탄핵하면은 뭘로 하나? 계엄을 했다는 건 바보짓인 건 알겠어. 근데 이 국회를, 이런 국회를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던져보자고요. 여론조사에서. 지금 국회, 특히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국회가 매우 불리해지고, 지금 뭐 특전사령관이 그 계엄 끝나고 난 다음에 김병주 의원 TV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때 했던 걸 보게 되면은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건 분명해요. 근데 그거를 박선원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이 받아서 의원이요? 하면서 이제 의원으로 몰고 가서 의원이 됐는데, 이 요원이란 걸 바꿀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요런 상황에서 불리해지면은 이 말재주로 방황을 틀어서 조롱 만들어서 희화시키면서 분위기 반전시킨 사람이 박지원 씨잖아요. 박지원 의원이 국회요원 박지원입니다 라고 하니까 박주민 의원, 좀 이 친구는 좀 거칠죠. 그도 국회의원 박주민 명함 만들어 다녀야 되겠다 하면서 이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희화하면서 젊은이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주장을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장난질을 치는 게 국회인데 이런 국회 유지할 필요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지키고 이런 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오로지 당지당약, 사색 당장 당파 싸움할 때 노론 세력들처럼 지금 민주당들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을 위해서. 아니, 윤상환 의원이 서부지법 담 넘어갔던, 그것도 낮에 넘어갔던 사람들, 그건 뭐 당연히 붙잡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훈방 조치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제명하라 그러는데, 그래, 윤상환 의원 제명합시다. 그러면 지금 5개 사건에 기소돼 있고 국회에서 체포하라고 동의까지 했던 이재명은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야당이 하는 말들이 이 사회 보편성하고 안 맞아. 그런데도 걔네가 다수당이니까 떠드는 게 다 통용이 돼. 조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동조하는 언론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하고 뭐 김영현 장관하고 같이 했을 때 민주당사로 군대를 보내려고 했다, 여론조사 꽃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막았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반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독재에 대해서는 참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워낙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나오는 사람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임종석하고 김경수는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나가겠다 뜻을 굳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김부겸 씨는 괜찮은 사람이죠. 그는 대구에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
여권의 지금 거물인 김문수를 이겼던 사람입니다. 사람도 상당히 의리도 있고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낙연 씨 같은 사람, 이낙연 선생은 뭐 동아일보 같이 있었지만 같이 만난 적은 없고, 그분도 저를 모르고 저도 뭐 이름만 아는데, 그래서 그분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힘을 못 쓰고, 아니면 정세균 씨 같은 사람도 괜찮죠. 어떻게 이재명 같은 사람이 힘을 써? 저거 낫지 않냐? 그래서 국회 예산, 민주당 예산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국회 예산을 놓고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문제를 한번, 국회의 문제를 봐야만 대한민국 지금 딱 걸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6개의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운영하는 비법이 무엇이냐? 요즘 뭐 한참 돌고 있던데, 그 친구는 보틀렉 룰이라고 얘기했어요. 보틀렉. 병이 있으면은 병이 술 나오는 부분이 좁아지잖아요. 병목 원칙. 그러니까 그는, 저도 뭐 신문사에 오래 있어봤고, 자, 신문사에서 뭐 할 때마다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게 되면 너는 뭐 할래? 아이디어 내봐서 다 검토하는데 중구난방 회의 오래 하죠. 전 사실 그런 회의에 굉장히 회의감을 많이 갖습니다. 자, 네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야? 엉터리를 해오겠다 그러면 그 친구는 잘라버리면 되고. 근데 본인이 막 몰두한 거를 여러 사람을 토의하는 자리에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에이, 그 말도 안 되고 기사로 잘라버리면 그 사람 한참 애써온 걸 버리는 거 아깝잖아요. 너 해봐. 저는 그게 낫다고 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어딘가 취재가 안 되고 논리의 모순이 있는 거예요. 병목 현상이지. 그러면 그거를 부장인 내가 가서 토의해서 한참 선배들하고 토의하다가, 아, 그래, 이건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는 모든 안건을 옮겨놓고 뭐 형식적인 회의하는 게 아니라 딱 문제되는 거 하나만 회의하는 회의를 하니까, 매주 한 번 회의하게 되면 1년에 60주인가요? 60개의 문제가 풀리니까 기업이 돌아가고 나머지는 다 맡겨서 했다라는 거.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독재가 하는 거는 거기에 병목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 지지율이 높으니까 다 찍소리 못하고, 내가 이재명의 낙점을 받아서 이재명이 만약 사법 리스크로 유죄가 나와서 못하면 이재명 지지를 받아서 대선에 나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못 나가는 건데, 이 병목을 탁 풀어주면 민주당에서도 이제 공산주의에 끌려가지 않고 주사파에 끌려가지 않는 건전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5.18 문제도 저게 보틀렉처럼 딱 쥐고 있는 세력들을 풀어내면은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 국회 회산에 동의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이걸 놓고 한번 여론조사 해보자. 저희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